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레드진이 익산에 투자합니다. 이들 기업은 익산시와 원광대병원과 함께 연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난치성 질환 신약과 수혈용 배양 적혈구 생산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군산 소룡동에 있는 옛 군산세무서 건물이 지난 2019년 문을 닫은 뒤 5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갈수록 노후화돼 도심 공동화를 가중시키고 있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얼굴 없는 천사가 자비의 쌀 100포대를 9번째로 KCN 금강방송에 기부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기부받은 쌀을 지역 아동센터와 요양시설 등 10곳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레드진이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익산 3산업단지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난치성 질환 신약과 수혈용 배양 적혈구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 입주가 속도를 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국내 바이오 업계 선두기업 두 곳이 둥지를 트게 됩니다. 유사장기를 만드는 기술인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줄기세포 배양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수혈용 배양 적혈구를 만드는 레드진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우선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원광대병원 및 도내 연구기관과 연구 협력을 하면서 레드바이오 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내년부터 익산 3산업단지에 모두 170억 원가량을 투자해 실험과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또 반려동물은 그동안 이제 혈액이 없어서 수혈을 못하고 주로 안락사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동물도 적혈까지 만드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정읍을 포함한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 분야 선두기업 유치가 잇따르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충북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충북은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바이오 구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보여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바이오 산업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와 그린바이오를 넘어 레드바이오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례를 고쳐서 저희들이 임대료의 50% 연간 이제 1억 원 이제 한도로 해서 50% 5년간 지원해드리고 이제 산단으로 입주해주시고 그때는 투자보조금이 이제 별도로 있는 거죠. 우리 규정에 따라서요. 국내 바이오 분야 선두기업에 잇따른 익산투자, 지역 바이오 산업 도약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은 물론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인구가 50년 뒤에는 48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구 이동 여부와 출산율 등 6가지 동중위 모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인구는 50년 후 현재의 28% 수준인 48만 6천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100년 뒤인 2123년에는 7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생산 연령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5년 안에 450개 이상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도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30%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에만 200여 개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458개가 폐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아동시설이 문을 닫으면 아이 키우는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해집니다. 익산시 인구 27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달 전보다 607명이 줄어든 26만 9,429명입니다. 지난달 출생아는 99명이었고 사망자는 248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입자는 2,629명인데 반해 전출자는 이보다 많은 2,984명입니다. 군산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한 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군산의 청년 21살부터 35살까지 매년 평균 5,730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5,779명, 2021년 5,883명, 2022년 5,526명입니다. 한편 1인 가구는 지난 2020년 4만 8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5만 2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공공기관과 교육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했습니다. 시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도내대학, 기업 등과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자율형 공립고 혁신, 지역 기반형 유아 늘봄 사업, 지역 인재 전형 신설 확대 등 지역 인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군산이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기존 면적 기준인 단일 택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등을 합산한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영등 2동, 군산 나운 조촌 미룡동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군산 소룡동에 있는 옛 세무서는 한때 서군산의 대표적인 공공건물이었는데요. 지난 2019년 문을 닫은 뒤 흉물로 방치되면서 공동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5년째 문이 닫힌 군산 소룡동의 옛 세무서.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주차장에는 자풀만 무성합니다. 깨진 창문에 건물 곳곳은 금이 갔고 외벽 일부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1990년 지어져 30년 가까이 운영해 오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옮기면서 5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땅인 5,200제곱미터 부지는 주차장과 건물 등을 갖춰 한때 서군산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제는 도심의 용물이 돼버렸습니다. 공공청사가 이전하게 되면은 어떤 상권의 어떤 세락이라든가 정적이 급속도게 어떤 스림화되거든요. 근데 소룡동은 그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비중 있게 스림화가 더 가중되고 있어요. 또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판정받아 시설보수보다는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다 보니 철거 비용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올해 900만 원을 들여 집안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돼도 건물이 활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주민들에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건물을 D등급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좀 제안하고 싶고요. 장기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군산세무서. 다양한 활용 방안 등 돌파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 압축 결과 발표가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 을을 제외한 9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오는 3일 면접을 치르고 다음 주 선거구별 경선 대진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해당자는 31명으로 도내 의원 한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군산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최입의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의 기업 입주가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연이 협력해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알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민간 기업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전문직화 제도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성기청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익산 발전을 위한 3대 마스터 플랜을 공약했습니다. 성 예비후보가 공약한 3대 마스터 플랜은 재난과 기후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상도시 모델 구축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6개 시군을 아우르는 만경강 경제벨트 구축입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 발전 30년 사회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추진 움직임을 놓고 야권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권위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기는 개혁 배신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국을 중부, 남부권 등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제도 병립형 비례제 추진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6%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올해 군산시는 정부 보조금 감소로 본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0.22% 상승에 그쳤는데 시의회 의정활동비 36% 인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오는 7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근로환경이 열악해 입주업체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KCN 금강방송 보도와 관련해 익산시가 통근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45인승 버스 4대가 투입되며 출퇴근 시간대에 모두 8차례 운행됩니다. 통근버스는 원광대병원 앞에서부터 익산보건소와 영등 2동, 부송동 등을 거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결합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서는 CNC 커피 앞과 프롬바이오, 농식품 원료 중개센터, 세인식품 등 8곳을 정차하게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서동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오는 3일부터 엿새간 서동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장 내 20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자비의쌀 100포대는 지역 아동센터와 요양시설 등 10곳에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이번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설명절을 맞아 익명의 독지가가 쌀 10kg 1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익산의 얼굴 없는 천사의 9번째 기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의 아동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부된 쌀 100포대는 요양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등 10곳에 각 10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이들 단체 차량에 쌀이 가득 실리며 단체 관계자들의 마음도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후원한 쌀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행복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센터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로 후원이 줄어들며 어려움이 있었어서 이번 기부가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특별히 해줬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조금 더 풍부한 명절이 될 듯합니다.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익산의 얼굴 없는 천사. 덕분에 이웃들은 올해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설 명절 기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13일, 익산시는 16일까지 설 명절에 대비해 청렴주의보를 각각 발령하고 선제적 예방 감찰과 부패 방지에 나섭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행위 금지, 대면 업무 협의 제한, 대민 행정 지연 방치 금지,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등입니다. 또한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추진, 청탁금지법 선물 수수 자가 진단표 게시를 병행하고 특별감찰관을 편성해 점검합니다. 군산의 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군산시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접수건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해당 학교를 찾아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동안 3차례나 추락 사고를 냈습니다. 주한미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6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지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F-16 한 대가 서해에 추락했고 어제는 충남 서산 앞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발생한 F-16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55분쯤 군산 월명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64살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이 가동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닷새간 설 명절 교통 특별대책을 가동해 임시고속버스 100여 대와 KTX 10회를 증회합니다. 또 새마을과 무궁화호 등의 철도 운행도 73회 증회됩니다. 특히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군산 등 도내 7곳의 교량과 제방이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주요 기반시설을 조사한 결과 군산 농마교와 임실 신기교 등 도내 7곳이 2등급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체 기반시설의 40% 이상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입니다. 2등급은 안전 상태가 즉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의회와 완주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완주역사보건추진위원회와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의회가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규탄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완주군 의회의 통합반대 움직임은 전북특자도 출범에 희망찬 메아리가 가득한 지금 지역 통합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의회와 군은 1953년 일제가 강제로 나눈 두 지역을 합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완주군 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 시장은 완주군의 선전포고라도 하듯 전주 통합론을 거론하면서 망발을 쏟아부었다며 우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목표액을 넘긴 전북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100도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104억 3천만 원, 나눔 온도는 89.8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1999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25년간 100도를 훌쩍 넘겨왔지만 올해는 온도계를 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돈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읍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를 새벽 5시 30분쯤 정읍시 장명동 한 슈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주인인 80대 남성을 위협한 뒤 현금이 없자 담배 3보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 등을 확인해 3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동네 주민으로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80대 노인이 혼자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군산시 공무원들이 역전 종합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 시장은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시는 지난 30일부터 10일간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의미하는 교통문화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전북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80.21점을 받아 전국 평균인 79.92점보다 높았습니다. 평가 항목 18개 가운데 제한속도 준수와 보행자 정상 횡단 등은 나아졌지만 음주운전과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가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기준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기준 기존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3,470억 원을 투입해 작년보다 만여 개가 늘어난 7만 9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이 군산 어르신예술제와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스물 청춘을 주제로 예술제를 진행하고 서화, 서예, 사진 등 약 70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는 이번으로 20번째 개최되고 있어 건강한 노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티투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에 따르면 순환형 시티투어와 테마형, 체류형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순환형은 매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7차례 운행하며 테마형과 체류형은 신청자가 15명 이상이면 운행합니다. 시티투어는 중앙동 빗들로,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왕궁리 유적, 원불교 성지 등을 순회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저소득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락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동과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 신동 새마라띠 자원봉사단은 지역 자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참석자들은 신동 취약계층 45명에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총 1,215개의 도시락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먹거리를 챙깁니다. 옥급 행정복지센터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든든한 반찬 나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찬 나눔은 시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으로 옥구 노인 주간센터와 함께 건강한 제철 재료로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40가구를 가정 방문 지원하고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도 확인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